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7월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 일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후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까요? 아이고, 애기입니다, 여러분. 아이 보면은 뭐 다들 정말 미소가 나오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지금 태어나서 우리들을 계속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사회를 계속 발전시켜야 될 텐데 요즘 저희가 지금 저출산 국가가 이제 돼버려서 한편으로 이렇게 참 씁쓸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를 보는 일은 참 이것만으로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받고 뭔가 엄마가 놀아주는 것도 같긴 한데 지금 함께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예, 마사지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눈 마주치고 굉장히 열심히 아이 컨택하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가족의 유형이 대부분 핵가족이고요. 경제활동하는 여성이 많아져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는 그래, 내가 애 봐줄게. 이렇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산모들이 전문적인 기관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때문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전문 산후관리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을 통해서 산후 서비스의 격을 높여주고 계시는 산후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 일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의 유형이 점점 핵가족화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을 통한 산후조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전문 산후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을 통해 산후관리 서비스의 격을 높이는 산후관리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산후관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산후관리사 김석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죠. 사모피아 서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산후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자, 일단 지금 하시는 일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산후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나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 가정에 아기 아빠의 식사를 포함해서 또 가사일이라든가 또 아기 빨래라든가 또 큰아이가 있으면 큰아이에 대한 영양식이나 또 그것까지 유치원, 해주시는군요. 유아원, 등하원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산모에게 필요한 복부 마사지나 또 모유 수유를 위해서 가슴 마사지도 해주고 또 다리가 많이 부었을 때 그렇죠. 다리 부종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 같은 것도 산후관리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생각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후관리사 그러시면 이제 산모 중심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가족들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아기 아빠는 공식적으로 해주고요. 그 외에 가족은 추가금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아빠를 해준다는 거 생각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산모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가정이 살아왔던 그 밸런스가 깨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그것도 서비스에 넣으신 거는 굉장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 갑자기 야 이거 확실히 좀 수출을 해야 되는 서비스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산후관리사 교육하고 파견하시는 그런 전문 업체예요. 아마 네네네. 들어보신 분은 나 저 업체 들어봤어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네. 일단 어떤 회사인지 좀 홍보도 하시고 자랑도 네. 좀 해주시고 그러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산모님들께서 출산을 하시게 되면 예. 이제 산후조리를 위해서 이제 선택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게 네. 됩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에 입시라는 그렇죠. 방법이 예, 있으실 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방문하는 산후관리사, 저희 회사 같은 그렇죠. 산후관리사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가장 고전적인 그렇죠. 친인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저희 회사는 그 말씀드린 두 번째 숙련된 산후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예, 그런 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산후관리사의 그 기본적인 교육부터 그렇죠. 숙련된 교육까지 교육을 예. 담당하는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이게 되게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이라는 네네. 게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 받으시면 나름대로 그래도 서울시가 공인하는 네. 그런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고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으셨으니 네. 일자리에 나가실 때 좀 더 당당하시기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 방법이죠. 사실 이제 네네네. 전통적인 방법은 어머니가 와서 해주시고 네네. 친척분이 해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렵습니다 일이.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도 늙어가지만 자식은 안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힘들이 돼서 다시 안 봐주면 이제 남는 거는 그렇죠.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네.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을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건데 네. 이게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차별화 어떤 게 다를까요? 산후조리원을 찾지 않는 거와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흔한 문화는 아닙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진짜 한국에서 그 이렇게 잘 이거 돼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예, 예. 한국 특유로 사실 그 산모들이 독박 육아라는 말까지 있거든요. 예. 남편들이 도와주고 싶기도 한데 예.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돕지 못해서 대부분의 그 육아에 대한 그 책임을 산모님들이 감당하게 네네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처럼 또 왕비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사실 이제 산후조리원의 입시라는 시기가 되죠. 예, 예. 네, 산후조리원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산후관리사 서비스는 사실 이제 산모님들은 가정에서 내가 사실 그동안 계속 지내왔었던 그렇죠. 가정이기 이게 때문에 이제 제 너무 익숙한 편하단, 공간이고. 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편하고 사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내 편한 내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산후관리사 서비스는 어떻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 서비스가 될 산모의 거고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으로도 사실 좋죠. 네, 그게. 네, 네. 예. 그 친정 엄마의 역할을 사실은 일정 부분 대행해 아, 드려요. 맞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예. 저희 산후관리사들의 그 연령대를 보면 40대 초중반도 물론 있는데 어머님들 연령대는 50대 그렇죠. 또 예, 60대 예. 초반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라는 생각, 이모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네요. 네네. 예,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산후조리원 가면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네, 진짜 네, 없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저희 애기 엄마가 많이 화를 냈습니다. 나는 저런 좋은 서비스도 못 받고 가난한 유학생 같이 이제 공부했으니 뭐 정말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받으실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산후관리사가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시간으로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 김석재 관리사님 현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 우리나라 이제 그 산후관리사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수년 전만 해도 이렇게 도움이라는 인식이 그렇죠. 강했다면 산후도우미 이런 게 예,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아기 할머님들께서 이제 산모를 도와주러 오셨다가도 저희들을 보고 관리사님 하면서 많이 인정해 주는 편이에요. 아유, 그렇죠. 예. 네,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때 저희들은 이렇게 아는 상식으로 하나하나 그렇죠. 설명을 그렇죠. 해주면서 예.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제 친정엄마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네. 손님도 그러신데 가끔 이렇게 친정어머니들이 이제 관리사님이 하시는 거가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코멘트도 좀 하세요. 아니면 아 참 부럽다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세요. 뭐 인정해 주면서 선생님 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 예. 또 아 그건 난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이런. 안 했는데 하면서 뭐 잔소리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잔소리 네. 하시고 그러실 땐 또 그럴 프로페셔널하게 때는 또 그냥 예. 못 들은 척하고 또 애기 엄마한테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렇죠. 나중에 예. 추후에 안 들을 때 보충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또 프로페셔널한 또 자세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또 교육받으신 전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관습적으로 한 것도 맞는 데가 있죠. 네. 하긴 한데 그건 또 그거대로 하시고 또 네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실 때도 그렇게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 중에 이제 다양한 사례를 만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출산 후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고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 산모들이 또 아이 처음 낳으면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저희도 좀 보면서 가장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모유를 먹일 것인가 분유를 먹일 것인가 또 모유가 나오는데도 힘들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못 먹이는 경우도 그렇죠.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기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면 밤잠을 못 자고 수유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힘든 문제를 아기 엄마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을 예. 힘들 때에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음. 또 우리 산후관리사가 도와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굉장히 네네.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저녁 밤에 수유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식의 어려움이 도움을 있을 하실까요? 때는 수유 대신 분유를 가족이 대신 먹여준다거나 그렇죠. 예. 또 수유를 유축기에 유축을 해서 그렇죠. 예. 대신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그렇죠.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좀 아무래도 이제 남성 중심적인 네, 사회다 네, 보니까 네. 뭐 안 해도 돼라든가 뭐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헌신과 희생의 어떤 그런 그렇죠.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 말씀 들어도 지금 젊은 아빠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현재 분유 많이 대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우유 이렇게 짜놨다가 네.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데펴서 주고 네, 이런 거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산후관리사님께서도 그런 거 다니시면서도 많이 이렇게 인식 전환하시는데도 많이 그렇죠. 일이 담당하실 것 네네. 같고 방법이 한번 있는 거죠. 안 하니까 하니까 뭐 그런 그렇게 된 설명을 겁니다. 드리자면 예, 예. 저희 이제 회사에 연예인 분들께서 이용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직접 추후에 이제 찾아뵙고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나오는 얘기들 중에 관리사 분들께서 공동 육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 육아라는 게 이제 엄마의 몫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맞습니다. 이 공동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육아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산후관리사의 역할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오시는 어머님이나 시어머님들이 야, 넌 이렇게 자네 저리 네. 가게, 뭐 김서방 저리 네, 가게, 뭐 네. 이러는 것보다 와서 하라고 시키고 네, 네, 네. 해주셔야죠. 이거 아빠가 해주셔야 돼. 좋아요. 뭐 이렇게 네, 목욕도 아빠가 하시고요. 이런 얘기 하면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는 거고 어른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빠들은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 보면 이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고 해보니 좋구나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하시는 일이 보람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예. 관리사님, 제 업무 일과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출퇴근 근무가 있고 또 아기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입주 도우미가 있는데 그렇구나. 출퇴근일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산모 식사를 위주로 또 아기 돌보기, 그렇죠. 또 아기 목욕, 그렇죠. 또 아기하고 산모가 지낼 곳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도 하고 또 빨래도 도와주고 그렇죠. 예. 또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해오고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게 있고 네. 아예 그냥 입주하셔갖고 주무시고 이러시는 그런 것도 24시간 있고. 같이 거주를 하는 입주 관리사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요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출퇴근 관리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사실 그 남편이 특히나 도와줄 수 없는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입주 관리사를 아무래도 선호를 그쵸. 하고 뭐 이렇게 멀리 그리고 계시거나. 산후조리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초창기에는
훨씬 입주에 대한 예, 저 그 얘기 많이 수요가 들었거든요. 많습니다. 예, 계속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밤에도 걱정된다. 산모님들이 예, 예. 관리사님 가시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떡하냐.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리원을 갔다 오셨든 아니면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네네. 처음에는 입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아빠도 좀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밤에 어떻게 해요라는 건 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공포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하시는 그런 이제 산후관리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산후관리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네.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회사 다니셨대요. 회사 네. 하시는 이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아이 낳으시고 그 경력을 이제 이쪽에서 잘 활용하시는 건데 좀 이렇게 재취업이나 혹은 이렇게 좀 이런 지역에서 한번 이런 걸 좀 해보겠다는 네네네. 창업 관련돼 네네. 있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옵니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매체를 통해서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취업을 희망한다 뿐만이 아니라 나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예. 예, 더불어서 창업에 대한 문의는 당연히 많은 편이고요. 네. 그렇구나.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좀 아, 콜이 왜 이렇게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교육 끝날 때쯤이면 이제 교육생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뭐 우스개 얘기로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서 남편 아, 밥 뭐 그거 해주기 되게 중요하죠. 아, 남편 되게 밥 해주기 중요합니다. 싫어서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 연세가 내 자식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런 손자나 손녀들을 이제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꼬물꼬물하고 이뻤던 아기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니까 뭐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죠. 뭐 그 아기들을 내가 또 대할 수 있다면 너무 잘할 수 있는 좋겠다. 역량도 있고.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니까 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아까 말했듯이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런 네네. 상태에서 집안의 어른이 못 해준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네. 또 가가지고 또 하는 것도 또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차원에서라면 어머님들이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도 네네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들을 모시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정보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산후관리사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산모님들께 제공하는 산후관리사 프로그램이 이제 결국 이제 서비스인 건데 그렇죠.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네. 이제 산모 케어, 네. 베이비 케어, 가사 일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산모 케어 서비스에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제 모유수에 관련된 보조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모님 이제 건강에 사실 이제 신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마사지 서비스가 있고 네. 뭐 좌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베이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목욕부터 안전 관리 그리고 용품 관리, 의료 관리 이런 그렇죠, 서비스들이 그렇죠. 있고요. 예, 예. 네, 가사 일부 서비스에는 이제 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고 예, 아빠를 포함한 큰아이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가방 또 산모방 이 방에 대한 이제 청소나 이제 세탁, 그렇죠. 세탁도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산모님 이제 식사도 준비해드리는 그렇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작가님, 우리 젊은 PD님들 네. 예, 지금 뭐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아무튼 이제 서비스 이용하시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산모 케어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럼 네. 그것만 이렇게 따로 부탁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다 하신단 말씀이세요?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다 네. 들어가 있고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일을 나눠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을 나눠서 접근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담당자가 있고 있죠. 분업화되어 있어서 또 네네. 전문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산후조리라는 것 자체가 산모만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베이비 아가만 예, 뭐 예.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산후관리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이 통으로 관리를 다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네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어떤 그 장르별로 좀 나누신 거는 그냥 있는데 네네네. 이것 자체로 이제 서비스가 특화돼서 뭐 골라서 할 수 있게 이런 건 네네네,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후관리사 하는 일 지금 요만큼 들었는데도 조금 이해가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그 산후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김석채 관리사님께서요 좀 시연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김석현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 가지고 이제 산후 관리하시고 이제 관리하실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아기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아기는 목욕을 시작할 때는 수유하기 한 30분 전에 아기가 혹시나 자고 있으면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간단히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기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작하는데 준비할 사항이 목욕 용구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먼저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그렇죠, 먼저 해놔야겠죠. 목욕 후에 닦을 타월도 준비해 그렇죠. 놓고 아기 목욕 후에 발라줄 로션이나 또 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네네. 목욕물은 시작할 때는 한 38도 선에 물과 헹군물 조금 한 2도 정도 높은 온도, 이게 씻을 동안에 이제 물이 식으니까 그렇구나. 한 2도 정도 높은 헹군물을 준비를 합니다. 예. 깨끗한 가제 수건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아기 목욕을 시작을 하는데 네네. 먼저 이렇게 눈부터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물을 묻혀서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또 이쪽은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또 한번 깨끗이 헹궈서 또 이쪽도 닦아주고 그다음에 코 주변이나 또 입이나 예. 또 이마나 또 이렇게 귀까지 깨끗이 닦아줍니다. 네. 얼굴을 깨끗이 닦아준 뒤에 또 이제 머리를 감겨줘야 되는데 세제를 묻혀서 머리를 이제 깨끗이 감겨줍니다. 감겨준 뒤에는 이제 1차적으로 감기고 다음에는 헹군물에 가서 깨끗이 마무리를 한 뒤에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마른 수건으로 이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으로 또 머리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네. 물론 이게 인형이기도 하고 워낙에 뭐 지금 우리 김선생 선생님은 손자분이 5분이시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력 정말 뭐 너무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게요 한 번 아는 것도 어렵고 무서워서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드립니다. 뭐 머리 감겨드립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막 손이 벌벌 떨리고 이거 하는 게 맞는지 해서 안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이제 관리사분들이 지금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예, 특히 이제 아기를 안을 때는 이 맥박 부분에 아기 목을 대고 지탱을 하고 왼손으로는 겨드랑이를 이렇게 꽉 잡아서 아기가 이렇게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네. 고정을 시킨 뒤에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예, 이제 머리를 감겨서 다 말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몸을 닦을 차례인데 몸을 닦을 때는 아기가 놀라지 않게 발부터 살살 이제 물속에 담급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살살 담그고 그다음에는 목 부분이나 겨드랑이나 배나 또 사타구니, 발 이런 데를 비누질을 해줘서 깨끗이 씻겨주고 그다음에는 아기를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 등 부분으로 가서 그렇죠. 등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예. 비누질을 해주고 엉덩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닦아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1차 이제 비누질을 해준 뒤에 네. 아기를 살짝 이제 헹군물로 옮겨가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모든 몸을 깨끗이 헹궈주고 그다음에 목욕 타월 있는 준비해 놓은 그렇죠. 곳으로 와서 예, 아기를 예. 이제 감싸고 닦아줍니다. 또 이럴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얼른 아기를 이렇게 감싸고 네, 맞습니다. 닦을 때는 이렇게 피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쓱쓱 밀지 말고 이렇게 꾹꾹 예, 누르듯이 예, 예. 아기를 이제 빨리 닦아주고 그다음에는 준비한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 옷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아기 옷을 입히고 또 속사계까지 깨끗이 이제 해서 이렇게 싸주면서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네, 정말.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마무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는 트림 시키는 거. 그렇죠. 네네. 트림 시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무작정 이렇게 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유나 예. 분유나 이제 모유수를 한 후에 이렇게 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림을 시킬 때에는 아기가 수유 후에 이렇게 갑자기 덜렁 드는 것을 삼가하고 네. 이렇게 수유한 후에 잠깐 쉬었다가 아기를 살며시 이렇게 어깨에 안아서 무거운 것은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그런 과학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살 쓸듯이 이렇게 하면 트림이 나옵니다. 아, 저는 네. 반대로 했네요. 네네네. 네. 전 지금까지 공기가 내려가라 나오고, 내려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나오도록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살 쓸어줍니다. 참 반대로 했는데도 트림해줘서 고맙다. 그게 참 네, 이렇게 트림을 하고 예. 또 이제 아기를 눕힐 때는 이렇게 목에 음식물이 있는 것이 이렇게 토하거나 개워지지 않게 엉덩이부터 그렇죠. 살짝 예, 내려서 예. 이렇게 오른쪽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반드시 누우면 먹었던 것이 이렇게 올라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눕혀주시면 아기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수유 눕히고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하면, 네, 그러니까 트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눕혀주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가끔 선생님 저 이렇게 애들 토하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네. 해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해주는데 토하고 그러면은 네. 또 당황하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뭐 닦여줘야 돼, 막 네네. 어떻게 해야 돼, 막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토하면 일차적으로 당황하지 말고 이게 먹었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면 아기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기를 급하다고 이렇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입에 있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얼른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제일 일차적인 방식이고, 드는 게 아니고. 네네, 들지를 말고 이게 어차피 나올 것은 나와야 되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흘린 음식물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트림 시키다가 가끔 애들이 요만큼씩 토할 때가 있잖아요. 뭐 네네. 굉장히 크게 토하는 게 아니라 네. 요만큼씩 토. 그때는 너무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냄새 난다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아기들의 위는 이렇게 짧고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많이 개우고 토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이만큼 개운다고 이렇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고 예, 예. 그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하고,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 또 산모들이나 우리가 막 호들갑 떠는 것도 애한테 스트레스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하고 네. 그냥 뭐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하면 그래서 꼭 잠깐 참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지금 애기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애들이 커서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래도 참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지금 작가들이 저보고 자꾸 시연해보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근데 예 제가 한번 이렇게 트림하는 걸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이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손으로 궁둥이를 받치고 받치고 예. 왼손으로 받치셨죠. 네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 느낌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네. 잘 내려가라, 잘 내려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천천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뭐 얼렁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죠. 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좋지 않죠. 네네네. 먹고 나서니까. 네. 잠잘 때는 괜찮은데 이럴 네. 때 이렇게 천천히 해주기만 이게 하면 트림을 안 한다고 10분, 20분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면 적당하고요. 그렇죠. 한 10분 이상 하면 아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하고 그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음식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소리가 안 난다 그렇죠. 하더라도 예, 예. 소화는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트림 안 하면 걱정돼서 혹시 얘가 뭐 네, 소화 안 할 됐나 때까지 싶은데.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보다 우리 저 시집 안 가신 작가님하고 우리 PD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저야 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참 좋았던 게 이 목욕물 2개로 따로 준비해 놓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헹구고 뭐 또 이렇게 또 샤워기 뭐 어떻게 해서 또 하고 뭐 사실 있는 대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따로 물 준비해 놨다가 또 2도 높게 해서 이제 식을 거 생각하셔가지고 네. 해서 이렇게 옮기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신 네.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선생님 시연 보고 또 이렇게 간단하나마 이렇게 목욕, 뭐 트름, 뭐 이렇게 눕히기 이런 걸 해보니까 확실히 참 큰일 정말 작은 일 아니었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잘 커서 좋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 생각도 나고요. 또 하시는 일이 또 굉장히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집마다 조금 다른 네네네. 것도 있고요, 선생님. 네. 또 난 이렇게 길렀다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네. 있고 또 이제 또 회사들마다 또 그런 것도 좀 다를 것도 그렇죠. 같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신생아 목욕에 대한 시연을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예.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리스크가 적고 효율적인 그렇죠. 최적의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 그 산모피아 입장에서 그렇죠. 찾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그 두 가지 물 네. 해놓으신 거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사실은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 자칫 이제 실수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동 거리도 최소화시키는 게 그렇죠. 가장 맞고 예.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온도가 식는 예. 것까지도 다 감안을 그것도 하게 되는 잘하신 것 거죠.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샤워기 해서 물 또 맞추고 이게 쉽지 그쵸. 않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거 저기 올라가 뭐 네. 이거 쉽지 않은데 준비해놓고 하는 네.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산모님들도 아마 그 호응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고요. 대표님 지금 저희 출산 관련 시장이 물론 이게 저출산 국가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또 출산 시장 자체는 또 완전히 또 죽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 국내 현황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네. 그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현재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출산이란 얘기가 정말 다가오죠. 예. 신생아 수가 연간 40만 명이라고 해도 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맞아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사실 육아용품이라든지 지출에 사실 굉장히 과감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출산 육아 시장의 그 규모가 굉장히 이제 지금 맞습니다. 방대해진 상태고요. 예. 산후관리사 시장만 일단 놓고 보자면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에서 저희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30에서 35% 정도로 추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계산상으로 유출해 보면 연간 한 12만에서 그러네요. 14만 명의 예. 신규 수요자가 창출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네. 귀하게 네, 네, 좀 네. 안전하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수는 줄어도 확실히 시장의 어떤 질이나 이 네. 확장의 어떤 그런 부분은 네. 분명 의미가 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보통 주 단위로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2주 서비스, 4주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 그 정도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2주, 4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2개월, 3개월까지도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네요.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네요. 없고. 사주에 관련돼 있었던 그런 일이 있다면 또 2개월, 3개월 할 때 일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산모님은 그렇죠. 신체복이 거의 다 되신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대한 배분이 좀 달라질 그런 수밖에 건 없죠. 있죠. 근데도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좀 이쪽에서 계속 좀 도움을 좀 요청하시고 그렇죠. 좀 안정되게 네네. 뭔가를 좀 유지하시려는 그런 네네. 욕구가 있으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계속 그렇게 올해도 가고 그러세요? 한 집을? 네. 음. 뭐 100일까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백일잔치 보고 오십니까? 뭐 100이상 차려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야, 정 많이 드시겠네요, 네. 선생님. 그러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산후관리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식의 산후관리사는 사실 제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네. 조금씩 그래도 서비스가 네. 생길 것 같은데 해외에서의 어떤 현황은 어떤가요? 해외도 이제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 걸로 지금 예. 서로 알고 있는데 영국, 뭐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유럽 국가에는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이 좀 있어서 네. 국가 의료 제도 하에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산후관리원이 없는 거지. 네. 산후관리사는 그 세큐리티 소셜 그쪽 관련돼 가지고 네. 지원도 받으면서 그리고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몇 주만 딱 끝나는데 네. 건강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아무튼 있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조금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또 그거는 또 직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또 잘 활용해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산후관리사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가들을 워낙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일을 하고 싶었던 중에 이 일이
나이 제한 없이 정년 없이 그렇죠. 체력이 달 그렇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죠. 구인 광고를 보고 제가 찾아가서 그러셨구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소일거리로 취미 삼아서 그냥 놀면서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 적성에 맞고 너무나도 재미나고 또 보람되고 이래서 네. 쉴 틈이 없이 바쁠 시간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네. 여쭤보니까 선생님은 너무 잘하셔서 지금 예약이 밀려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산모들은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 그러네요. 심지어 꼭 선생님 오시더라고. 미리 입덧 시작할 때부터 연락이 옵니다. 미리 찜을 해놔야 자기가 이제 할 수 저는 있다고. 그 마음 이해가 가요. 네. 그거 한번 안정되게 그리고 잘하셨던 분이시니까 둘째 아기 미리 손에 안 맡길 수 하면 있는 거니까. 이제 자리가 없어지니까 아. 입덧 시작할 때 연락하는 산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네. 미리 안 하면 이제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씀 아주 깨알같이 또 자기 자랑도 아주 잘해주셨고요. 예, 얼마나 지금 영양있게 잘해주시는지 저희가 알 것 같고요. 선생님, 이 일 시작하시 전, 그 다음에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건 내가 잘해서도 좋지만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산모들의 성향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성격에 맞춰줘서 그렇죠. 그 산모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네. 지금 수년을 겪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뭘 요구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물어보지 않고도 그 집 가정에 조미료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알아서 잘 해주는 편입니다. 네. 네. 선생님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따님도 계세요? 네, 혹시 네. 따님 계시죠? 네. 원래 이제 따님 이제 솔직히 이제 다른 따님들 만나시는 건데 네. 따님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차분한 성격도 있고 네. 좀 이런 성격도 있고 네. 뭐 좀 화도 좀 잘 내는 성격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진상산모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가끔 있습니다. 네, 어떤 유형입니까? 저희가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해야 본성이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예, 예.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을 하고 또 조그만 일에 이렇게 짜증을 화 좀 내서 내시고.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산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음. 그럴 때는 저희들이 딸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같이 화를 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냥 같이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너그럽게 지나가야지만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네. 같이 화를 내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또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네. 또 관리사님께서 아유 너무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되면은 또 막 올라올 거 네, 아니에요 네. 뭔가가 그런 상황이라면 전혀 감정 내색 내지 않고 음.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저도 일단 뭐 지금 좋게 우울증 걸리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네네. 프로페셔널하게 말씀도 하셨지만 네.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아유 내 딸이어도 너는 너무했다 얘 이런 산모들도 좀 계시죠? 없지는 않죠. 네네. 예, 저희가 잘못하다가는 또 너무 감정 그런 그 직업이라고 그러죠. 네네. 감정 노동, 네. 감정 혹사 직업이라고 갈까봐 제가 그 지점이 잠깐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행복한 네네.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네네.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산후관리사는 산모들이 출산 전의 건강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산모의 산후조리는 물론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후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산후관리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직업 갖기 위해서 어떤 거 경험하고 어떤 거 공부하시는 게 좀 유리하고 좋으실 것 같으세요? 먼저 산모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 손이 좀 또, 빠르신 게 네, 좋겠다. 손이 예. 빨리 예. 산모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거, 또 큰 아이가 있을 때 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양식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것을 검색해 보기도 했고 또 특히나 이제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산모들의 신체 변화가 있을 때 또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아가들의 성장 과정 같은 것을 미리 알아두면 쉽게 해결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뭐
엄마의 할머니셔가지고 미리 공부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더 열심히 찾으시고 막 네네. 지식 쌓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지 예. 편하게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미 육아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좀 그건 신경 쓰시겠어요. 네, 항상 예. 고이면 안 된다, 고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소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조금 교육을 시키셔도 네. 나중에 피드백이 네.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라는 피드백 오실 때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예. 경험이 네. 이런 게 있으셔서. 회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 자격증 관련돼서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네, 그리고 네, 어떤 시스템일까, 그리고 지금 잘못된 회사를 잘못 가시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좋은 정보는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현재 예. 그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산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는 되어 있고요. 뭐 조만간 국가에서 공인하는 산후관리사 자격증이 이제 제도가 나오겠군요. 시행될 거는 예, 같습니다. 예. 현재 이제 민간에서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발급해 주는 곳이 있는데 실제 그 서비스 나가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아, 네,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는 수료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이제 네네네. 수료증이 선생님 회사에서 네네네네. 나가는군요. 예. 예, 저희처럼 이제 지정 교육기관으로 예. 지정이 된 곳에서 신규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아, 경력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의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 예,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시험을 봐요. 음. 네, 당연히 이제 이론 실기 다 병행해서 예, 시험을 그렇죠. 보고 예.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네. 예, 발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등록 작업 후에 정부 바우처 서비스부터 해서 업무에 이제 그러시구나.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매년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계속 네. 좀 해주셔야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의료 서비스에 네. 대한 이야기, 뭐 기타 등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네.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회사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교육 내용 중에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앞서 얘기가 예. 나왔었던 것처럼 네. 산후관리사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영역이 광범위하기 넓은 것 때문에 같습니다. 교육 때도 사실은 다양한 과목이 필요합니다. 네, 신생아에 관련해서도 모유수유나 인공수유법에 대한 얘기가 네. 또 있고요. 또 신생아 뭐 건강관리나 안전관리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예. 네,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회복에 대한 과목과 또 요즘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산모님들이. 네네네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유방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그렇죠. 케이스들이 있어서 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특화된 교과목도 그러네요.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직업은 이제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직업 의식이나 서비스 마인드한 맞습니다. 교육도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또 정부의 이제 바우처 제도를 저희는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우처 제도에 대한 교육까지도 그렇죠.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 가서 큰 아이 있으면 큰 아이 이유식 해주고 그렇죠. 또 그 친구 또 뭐 가끔 이렇게 얘 가르쳐주고 또 놀아도 주고 뭐 공부도 네. 네. 물어보면 할머니 이거 뭐야 하고 유치원 것도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할머니로서 하시는 일을 네.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 관리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영양식이나 이런 그 식단 관리까지도 저희 그러니까요. 교과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60시간이나 40시간이라는 교육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융합 직업이라서요. 이게 네, 네. 모든 것들이 다 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네. 근데 이제 사실 가끔씩 좀 저희가 그 산모님들께 부탁드릴 때가 있는데 예. 저희 이제 산후관리사님들을 슈퍼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겠어요. 예, 모든 예. 걸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셔서 그냥 구세주가 오신 거잖아요. 저희 집에. 그래서 예. 정말 사소한 것부터 뭐 음. 큰 일까지 다 부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직업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알아서 또 이제 경력이 되시면 그거는 그렇고 이건 이래요라고 이제 좀 상처 안 나게 이제 잘 거부하시는 것도 이제 경력이 많이 느셨겠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노라는 행동은 가능하면 안 하고 마음이 속으로는 상할지언정 예. 다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꾸준한 교육에
그거에 대해서 나오시는 어떤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요, 선생님. 산후관리사분들한테 필요한 자질은 요즘 어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세요? 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지만 네.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이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사소한 감정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렇게 낯선 사람이 그 가정에 와서 그쵸. 이렇게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이 걱정이 되는 산모들에게 사실은 조금이나마 예, 예, 이렇게 예. 보탬이 되고 또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잘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부분이 이런 있겠구나. 면에서 이렇게 예.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질 필요하다고 네네. 보시는 거고 경험 많으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기억에도 좀 남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많이 아까처럼 있습니다. 정도 많이 드실 거고 네네. 그리고 또 둘째가 나요. 뭐 이런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뭐 가장 이렇게 눈시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때 함께 했던 산모들이 둘째를 낳았을 때 기억해 주시고 연락을 합니다. 그럴 때는 물론 가서 도와주긴 하지만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신생아 때 돌봤던 그 아기가 많이 자라서 이렇게 알아보는 듯이 와서 안기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때 그 신생아 시절에 아무도 몰랐던 그 시절인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줄 때는 진짜 보람이 있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다른 네네. 직업에서는 느낄 수 네. 없는 그런 거예요. 네네. 네. 선생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빠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들 변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요건 좀 흐뭇하다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으시죠? 네, 당연히 어떠세요? 있죠. 예. 저희 남편일 경우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요즘 젊은 아빠들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동료 직원들도 월요일이면은 애기 아빠들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가서 꼬복꼬복 조는 날이 많대요. 그만큼 아빠들은 집에서 애기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선생님도 이제 그거 보시고 또 산모를 위해서도 이 가정을 위해서도 아빠가 육아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께서도 좀 아빠 돕거나 아프시면 네. 와서 좀 하라고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좀 하시죠 요즘. 네, 웃으면서 네. 주말이니까 애기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인사도 한 적도 있고 예. 심지어는 장모님이 오셔서 사위한테 직접 말하기 불편하니까 저희한테 시킵니다. 이거 좀 해주라고 근데 그거는 좀 맞는 말. 해주라고 하는 부탁을 들은 적도 가끔 있는데 예, 예. 장모님이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그것도 좋은 해서 서비스네. 네. 전한 이것도-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네. 또 따님도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생각하시면 당연히 해주시는 게 맞고요. 사회 분위기상 이것도 맞습니다, 선생님. 네. 예, 알겠습니다.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1대1로 도와주고 육아에 대한 산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강사로 활동하거나 창업 또는 산후관리사를 양성하는 양성가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하시는 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제도적으로 환경면으로 이건 조금 개선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대표님부터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산후관리사 서비스가 모든 가정에 가서 만족을 드리면 좋은데 예.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왕왕 있어요. 이렇게 좀 안 맞는 예, 이제, 경우가. 역량이 미흡한 관리사분들이 있기도 하고 좀 왕왕 있으실 거고. 네네, 그런 예. 이유들이 뭔가 이제 사실 좀 찾아보면 모든 그 회사들이 교육에 힘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저희 이 산후관리사업이라는 게 정부 허가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신고제입니다. 신고제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등록만 하면 그냥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시키지 않은 관리사도 그냥 바로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좀 부분은 조금 이제 네, 좀 그래서 신경 써서 사실 해주셔야겠죠. 뭐 저희 그 업체 같은 경우 뭐 자랑하십시오. 네네네. 예, 뭐. 네. 그래서 빨리 허가제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을 사실 정부에 많이 내고 있고요.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된 부분이라 행정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까지 좀 닿았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이 산후도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우미라는 인식이 많이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정식 교육을 수료해서 다른 전문 지식이 1대1로 있으니까.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이제 널리 알려서 전문가가 관리해 준다는 것을 인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어차피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로서 인정해 드리고 또 관리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에티켓이자 또 같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저희도 같이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좀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요. 뭐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잘 나가시고 일 많이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수입이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 종류에 네.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출퇴근하는 출퇴근 관리사가 있고 또 그 집에 가서 아기와 같이 자는 그렇죠. 입주 관리사가 입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 관리사와 입주 관리사의 가격 차이는 또 많이 있고요. 네. 또 그 형태에 따라서 일반이나 또 스페셜이나 또 프리미엄에 따라서 예.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 가정에 남편과 산모와 아기는 기본 금액에 포함이 되지만 큰 아이가 있을 때 추가가 되고 또 다른 뭐 시어머니나 또 그렇죠. 다른 가족이 있을 때 예. 추가금이 있어서 네네.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스페셜일 경우에 한 달 평균 금액이 180만 원 정도 선에서 네. 그 전일 때도 있고 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180만 원을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관리사님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수입인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관리사의 수입이고 음. 또 거기에 대한 20% 정도의 수수료는 사무실에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런 걸로 또 이제 계속 교육하시고 이제 회사 운영하시고 이렇게 네네. 되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이제 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제 후배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 네. 직업을 희망하시는 이런 태도나 이런 덕성이나 이런 건 좀 기르셔야 참 좋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마 선배로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자녀를 키워본 경험을 되살려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네. 어머니들은 다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회사처럼 얽매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간간히 쉬는 시간도 있고 여유로운 시간도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관리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일반 상식이나 또 건강 면이나 또 인성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굳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교육들을 많이 시켜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은 자격이 된다라는 네, 그런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좀 와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국내 그 한국의 네. 산후관리사 시장을 보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산후관리사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부족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을 가셨던 분도 또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시기는 산모님들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기도 이제는 뭐 하고, 그렇게 문화로 돼 있으니까. 네, 또 산후조리라는 게 사실 산모님들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맞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 예, 때문에 예. 남편분들도 그 시기에는 충분히 지출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산후관리사에 대한 사실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되지 않나, 또 산모님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연습하고 노력하면 또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게 극복하실 수 있는 거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어떤 직업들은 보면 그 직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다운되고 기운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직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기만 사랑하는 마음이 충족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예. 그 가정이 또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일이 또 기다려지고 어떻게 보면 우울했을 수도 있는데 삶이 또 행복하게 바뀐단 말이죠. 그게 참 아이가 갖고 예. 있는 힘인가 봐요. 네. 예. 그 가정이 그렇게 내가 보탬이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고 네. 예,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네. 전망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산후관리사의 전망입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가족의 유형이 핵가족화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을 통한 산후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산후관리사들이 제도의 통제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산후관리사를 찾는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산후관리사에 대해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석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혼 여성 중 6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이 비율은 2012년도 조사에서 49%였던 점을 고려하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산후관리는 여성의 몸을 임신 전 상태로 되돌린다.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꼭 그런 의미도 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라는 새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 건강을 잘 돌보시고 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산후관리사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